2024년 2월 1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볼 텐데요. 우선 2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7, S&P 500이 0.48, 나스닥이 0.82% 하락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강해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강했다라는 얘기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실망감, 그런 실망감 때문에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12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당초 발표했던 0.1%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 수정 작업질을 좀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당연히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의 수정 작업이 조금 거슬리고요. 그런데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는 큰 그림, 큰 흐름이다 보니까, 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잠깐 변할 뿐이지 추세는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자,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5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월가 예상치는 0.1%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보다 강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1월달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 1월달 이후 1년 만에 최대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2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1월달에 79.0이었는데 2월달에 79.6으로 1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고작 0.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2024년도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가 이거죠. 우리가 3월달 금리 결정이 있기 전까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지표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입니다. 이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와 노동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35.7%까지 내려왔고요.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74.1%까지 됐습니다.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참 인간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2024년도 금리 점도표를 봤더니 2023년 연말보다 75bp 기준금리가 떨어졌더라 라고 확인을 하면서 사람들은 마치 상상 임신처럼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점점 확대시켰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2024년도 8번의 FOMC 회의 중에 6번에서 7번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 키웠습니다. 1년에 8번 FOMC 회의에서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앞으로 쭉 앞당겨야겠네. 그런 소설까지 쓰다 보니까
1월 달은 너무 무리고 3월 달에 기준금리를 그럼 인하해야지만 남은 기준금리 인하를 여유롭게 하겠구나라는 소설까지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시장에 푸시를 가하면서 3월달 기준금리 가능성이 점점 내려오더니 그럼 사람들은 3월이 아니면 뭐 5월달이겠지. 이렇게 5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확 커졌고요. 또 5월달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5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내려오면서 또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확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유치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문제가 어떤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75bp 금리 인하 그 점도표 하나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상상 임신, 이 엄청난 소설. 문제는 이 소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너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기에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커버하고 있냐면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은 올해 연착륙이 가능하다. 골디락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다고 시장을 떠나지 말고 올해 미국은 골디락스 혹은 연착륙이 가능하니까 계속 미국 주식시장을 이용해 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2월 19일부터 2월 23일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한번. 자, 우선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4포인트 상승해서 26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쓰리, 지금 한국 증시 되게 좋잖아. 물론 좋죠. 2648포인트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 상승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것에 대해선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요.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크게 올 겁니다. 자, 어쨌든 상승은 상승이니까. 자, 34포인트 상승해서 264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보다는 아직까지 뉴욕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를 막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사실 여전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적정 코스피는 한 2300포인트, 235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행보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졸라 그럴듯해 보이죠? 예, 예,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예. 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준비 중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자, 상승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승 요인, 인공지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견조한 미국 경제,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기레기들과 정부의 눈치 보고 뭐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권회사 4군데를 다니면서 그냥 뭐랄까요. 학을 떼었어요. 학을. 예,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금감원장이 누구죠? 이복현이잖아요. 예. 과연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중에
지금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분위기가,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좋은지, 진짜 개인적으로 술 마시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 못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요인들을 보면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 후 모멘텀이 공백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뽑은 하락 요인에서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다라는 점인데, 이걸 지금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으로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좋다. 뭐 미국은 글쎄요, 워낙 쓸 카드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그냥 웃기는 소리예요. 예. 이상하게 점점 갈수록 제가 되게 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막 그냥 많은데, 그냥 좀 조심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주식시장 좋은데 괜히 초치기 싫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제가 나이 먹고 좀 신중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그 작 같은 걸로, 예, 대한민국 코리아 어떤 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이 퀄리티 높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 조작범들 때려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사범들, 예, 굉장히 그 법을 엄중하게 해서 주가 조작 따위는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되고, 당장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 예, 감옥에 쳐넣어야죠. 예.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깨끗해집니다.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면 결국 뭐 지난번에 뭐 ETF 같은 거 만든다며요. 그거 만들어서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 이용해서 주식 사서 올린다는 얘긴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정리식 펀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으로 증시를 끌어올린다고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리아 예상밴드, 코스피 예상밴드, 코리아 예상밴드, 코스피 예상밴드는 2540에서 266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64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NH투자증권이 다음 주 코스피 예상밴드를 뽑는 시점은 목요일 날 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34포인트 그 상승한 이 지표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2648포인트였는데 코스피 예상밴드 2660포인트가 상단이긴 합니다만, 아마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하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월요일날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모멘텀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전문가들이 어떻게 또 포장지를 하냐면, 자, 2월보다는 3월 달에 주요 이벤트 예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요 총회 시즌이다. 자,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따라서 3월 달에 뭐 주주 환원이니 뭐 기타 등등 해서 주주 총회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충분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증시 모멘텀 공백을 걱정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주총회 때 뭐 주가가 뭐 크게 반영이 되렵니까?
예. 자, 전문가들의 예상 이렇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예상을 밑돌 경우, 또 하나 중국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경우,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경우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럴 경우는 둘 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이어갈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들을 보면 야, 니네는 악재는 안 찾니? 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죠. 왜냐하면 이런 걸 믿고 또 개인들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두렵고요. 제가 앞에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올해 분위기 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건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좀 빨리 넘어가 보면 우선 내일 19일 미국 현지 시간 19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이 대통령의 날로 주식시장이 쉰다는 걸 보면서 윤석열의 날 혹은 대통령의 날 지정하자고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하루 쉬게 하자 뭐 이런 명분 가지고.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의 날로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평소보다 짧은 거래일 속에 1월 달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 큰 일정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오히려 뉴욕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뉴욕 증시가 막 잘 올라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하면서 다우지수가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0.11, S&P 500은 마이너스 0.42, 나스닥은 마이너스 1.34%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예상은 2.9였는데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앞자리 2 만들지 못했죠. 3.1을 기록하면서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날아갔고 5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희박해져 보이며 현재로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78%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요 오히려 금리 인하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지적질을 합니다. 도이체방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도이치방크는 2가지 매파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연준 점도표는 75bp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이치방크가 갖고 있는 2가지 매파적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65bp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bp 미만 금리 인하 시나리오인데 아니 25bp도 아니고 20bp 미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여전히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월 달이에요. 뭐 한국의 언론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다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착륙 타령하고 뭐 골디락스 타령하지만 경제지표, 뭐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나머지 경제지표들은 아직까지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0인데 이게 말이 기준금리지 미국의 모기지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뉴욕 증시 그리고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 물론 미국에서 이걸 다 점검한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경제 지표 일정을 좀 보겠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시나리오 미친 거죠. 예, 제가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5월 달, 6월 달까지 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힘들다라고 했는데 올해 남은 1년을 높은 금리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높은 금리로 유지가 되면서 골디락스든 뭐 연착륙이든 꿈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경제지표 일정은요. 이 19일 대통령의 날로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고 20일 화요일 날은 미국의 1월달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이건 잘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다음에 21일은 1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의사록에서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모색할 수 있는데 아마 금리 인하 시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리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아마 연준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22일은요. 1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발표되고 2월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되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이어지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1월달 FOMC 회의에서 회의 의사록에서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지켜봤을 때 크게 힌트를 주지 않을 거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후퇴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국 경기가 좋아서 연착륙 가능해로 버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뭐 급변동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너무 악재를 챙기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를 계속 뉴욕 증시 이 마감 시황에다 끌어들이면은 오히려 계속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좀 하는데 너무 지금 투자자들을 릴렉스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승은 즐기시되 뭐 계속한다, 더 간다. 여러분들이 그 포모 현상에 환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